제기능을 잃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와 같은 궤도 차량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곳. 호남 지역 내 궤도 차량 정비의 최고 요충지.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51 군수지원단인데요. 이곳에 육군 최고의 궤도 차량 정비팀이 있습니다. 압력이 세기 때문에 잘 잡아야 돼. 위협 안 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컨넥터 결합 상태 이상무. 전시의 전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전투 지원 임무. 최상의 정비 상태로 최고의 군 전투력을 지속시키는 51 군수지원단 궤도 정비반. 16년간 오직 궤도 차량 정비에 매진해온 궤도 정비반의 핵심 멤버 성원섭 주무관. 작년에는 최정예 300전투원 전차 장비 정비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 분야를 파면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해결사다. 장비의 결함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정비의 달인. 내 정비력이 곧 국군의 전투력이다. 51 군수지원단 성원섭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호남권 최대 전투근무지원부대인 51 군수지원단입니다.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부대 마크엔 꿀벌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성실함이 기본인 부대입니다. 5.1군지단 궤도정비센터는 14년 5월에 신축되었으며 M계열, K계열 장비에 대해 현재까지 정비 지원을 실시 중입니다. 정비 공정기간 대비 연간 정비 가용일수 등을 고려 M계열 전차 야전순환 정비는 작년에 2대, 올해는 1대 실시했고 K계열 전차 계획입고 정비는 작년에 6대, 올해는 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육군 최정예 300 전투원 궤도 장비 정비 분야에서 전차 정비팀이 선발되어 황금 베레모를 수상했고 올해도 수상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1위를 2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한 팀원들이 준비기간 협동하고 피땀 흘려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자 우리 군의 주요 전투 장비인 궤도 장비 장비 가동률 향상에 실제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최고의 능력을 우리 5군지사 5.1군지단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멋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궤도 정비반이 근무하는 정비고 K1A1 전차 한 대와 K200 장갑차 한 대가 보입니다. 거대한 궤도 장비를 수리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부품들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서로 토의하고 그다음에 바로 정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계학교에서 K200 장갑차 계획을 했는데 그 입고할 때 기계학교에서 주차 쪽이 약간 밀린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사전 회의를 진행하는 이 사람. 계획 입고 정비를 진두지휘할 오늘의 달인 성원섭 주무관입니다. 오늘 어떤 정비가 있습니까? 네, 오늘 K200 장갑차 계획입구인데 보통 우리가 장갑차 같은 경우는 13년에 기준으로 창순환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6년이나 7년차에 우리가 정비부대에서 제일 안 좋은 장비를 선정해가지고 군지단에 입고해서 정비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계획 입고 정비란 최고 단계의 전체 순환 정비를 받기 전 약 6년에서 7년 주기로 정밀한 기술을 투입해 결합체 및 구성품을 수리, 재생하는 정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장갑차 정비하는데 안전 관련해서 중요 요소는 여기 올라가고 내려올 때 발판을 이용하지 않으면 낙상 사고가 자주 있더라고요. 수십 톤에 달하는 궤도 장비의 특성상 자칫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자, 오늘도 안전하게 정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궤도 위반 안전. 철저한 안전교육이 시작된 정비 작업. 본격적인 계획 입고 정비를 하기 전 장갑차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동하겠습니다. 시동! 기계와 학교에서 요청한 주차 시 밀리는 현상과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장갑차를 기동시켜 보면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수신호에 맞춰 천천히 정비고를 빠져나오는 장갑차. K200 장갑차의 전진, 후진 모두 1단에서 7단까지 기어 변속이 가능한데요. 최저부터 최고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변속이 잘 되는지 또 방향 전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되면 수십억의 장비가 고철덩어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촉각을 곤두세워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코너를 도는 순간 뭔가 심각해 보이는 달인의 표정. 장갑차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엔진은 특유의 둔탁하거나 경쾌한 소리만으로도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시 밀림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 본격적인 정비 전 장갑차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변속기, 조향기, 엔진 및 제동 장치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큰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비구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채워보니까 약간 주차 압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주차 채울 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차 레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데요. 궤도 차량이 제대로 멈추고 출발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갑기를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갑기 압력을 점검하기 전에 여기 이 질소 추갑기 안에는 질소만 있는 게 아니고 유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질소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압의 힘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유압을 제거한 다음에 질소 압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훈 주관 추갑기 교환하기 전에 유압 라인에는 압력 좀 빼줘서. 네. 추갑기는 유압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압 상태로 저축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기엔 유압유를 고압으로 내뿜을 수 있도록 압축된 질소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추갑기는 주차 및 방향 전환과 관련이 있어 질소를 뺄 때는 브레이크와 조향기를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질소 압력을 점검하는 공구를 결합해 추갑기 내 질소의 압력을 체크합니다. 막아야지. 원래 저희가 규정 질소 압력이 795인데 한 500 가까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 질소가 좀 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차 제동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장갑차 안전에 가장 큰 부품이기 때문에 추갑기를 교환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추갑기는 여러 부품이 연결돼 있어 교체하는 데만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주차뿐만 아니라 장갑차의 방향을 전환할 때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 조종석에서 시동 걸고 조향 확인하고 주차 확인해주고요. 시동. 좌조향. 우조향. 정지. 시동 끄고. 지금 작업은 주차 제동기 추갑기를 교환할 때 이제 유압 라인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풀면은 거기에 있는 유압이 빠지면서 공기층이 생깁니다. 이 공기층이 생기면은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한 후에 공기층 때문에 우리가 주차나 정차를 작동할 때 스펀지 현상으로 밀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를 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추갑기를 분리, 결합하면서 들어간 공기층이 유압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질소를 뺄 때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아 공기층을 빼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전우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추갑기 교환했으니까 압력 확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압력인지 한번 확인하고 작업 마무리합시다. 예. 압력 점검. 추갑기가 잘 연결됐는지 확인. 측정해보니까 80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정상 수치입니다. 성원섭 주무관이 장갑차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시동하겠습니다. 시동. 추갑기 교체 후 장갑차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대기 바로 확인. 자, 주차 확인해 볼게요. 시동을 끄고 주차 레버를 움직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차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고생들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 입고 정비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4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인데요.
한 대당 수십억에 달하는 군의 자산인 만큼 기간 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하기 전에는 병참 장교로 해가지고 12년 동안 병참 대위로 근무하다가 흔히 이제 보급부대라고 하는데 그 먹는 거, 그다음에 물자, 기름 이런 거를 보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에서 이제 보급하고 재고 통제하는 그런 근무하다가 이제 거기서 전역하고 이게 군무원 생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궤도 차량 쪽으로 결정하시게 된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병참 대위를 이제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해가지고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번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남은 시간 날 해주고 그런 마음 먹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궤도 정비 분야가 전기나 유압이나 기계 쪽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장비여가지고 이쪽에 한번 장비 그 도전을 해보면은 내가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쪽 군무원으로 시험 봐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군무원 시험 합격 후 궤도 차량 정비 외에도 자동차 정비, 전기 기능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관련 지식을 쌓았는데요. 배운 것들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 분야에 뒤늦게 도전한 만큼 끊임없이 배우고자 했던 달인. 작년에는 육군 최정예 300전투원 전차 장비 정비팀에 선정됐는데요. 군인도 받기 힘든 황금 베레모를 군무원 신분으로 받게 됐습니다. 사실 궤도 정비반은 2년 연속 최정예 300전투원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기분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 2회 연속 우승인데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었고 두 번째도 또한 그때 팀장한테 우승 소식이 이제 처음에 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또 연락이 와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식당에서 저희가 큰 소리로 우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좀 성적이 좋았다는 건 알았지만 우승할 것까지는 기대를 못했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올해 출전한 그 4명이 보면은 이제 우리 반장 궤도 이 반장하고 그다음 김상주만 저하고 윤호주만 해주고 좀 제일 그 또 선배 라인이고 작년에 출전한 인원들이 조금 이제 뒤에 후배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후배 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팀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하는데 좀 부담감도 있고 또 그 결과에 지면 안 되겠다 또 이런 경쟁심도 있고 해가지고 더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단번에 좋은 성과를 거둔 건 아니고요. 2018년에 처음 최정예 300전투원 제도가 생긴 이후 매년 도전해 탈락의 고배를 3번이나 마신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재작년에 2020년대 출전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존심 많이 상했었고 후배들을 보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또 부대에 좀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해서 그때 좀 반성도 많이 했었고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나 뭐 대장님, 정비대장님 그리고 중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고 또 반장 그 주관하에서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올해도 그냥 좋은 성적 그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에서 2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우승하게 되면은 또 뵐 수도 있겠네요. 지천명의 나이에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도전했는데요. 후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3년 연속 우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몸 풀고 오늘도 체력 단련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합군사학교에 이제 평가 라인이 있습니다. 3km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코스가 어떠냐면 시작할 때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체력을 안 돼야 되는 이 반대로 되면 괜찮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정해300 준비를 갑자기 닥쳐서 하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하면서 기본적으로 뛰면서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컷! 하나, 둘, 하나, 둘. 최정의 300전 투원 자체가 궤도 정비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의례적으로 해오던 체력 단련도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겨울날 땀 열 좀 나고 딱 좋습니다. 지금이. 네, 우로 하나, 둘, 하나, 둘. 정비 일을 하다 보면 누구도 부상에서 자유롭기는 힘든데요. 부상 없이 평상시 임무를 다하기 위해 궂은 날씨와 강추위 속에서도 체력 단련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3km 뛴걸음 이후 실내 체력 단련실에서 바로 체력 단련을 이어갑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이제 우리 정해300 출전할 때 체력 검정 항목에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3km 달리기 요 3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3가지를 이제 거의 특급 수준으로 자기 체력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맞아야지 그래도 정해300 출전할 때 안심하고 체력 분야에서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똑같이 평가하는 것처럼 팔 뛰면 안 되고 어떻게 딱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 오케이 2분 동안 해가지고 준비 시작. 군무원의 경우 선발 과정에서 2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65개 이상이 안정권인데요. 올해 다시금 최정의 300전 투원에 도전할 2명이 대결을 해봤습니다. 좀 먼저 힘내봐. 거의 다 왔어. 27,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28, 거의 다 왔어. 29, 다 왔어. 승. 이윤호 승. 점심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45개 도전. 이번에는 팔굽혀펴기입니다. 궤도 정비반의 젊은 피 장성훈 주무관이 테스트를 받는 마음으로 도전하는데요. 팔굽혀펴기의 개수도 합격선을 넘기는 게 목표. 8, 60, 한 개만 더, 한 개만. 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생활 근육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관리한 거였네요. 전차 정비하는데 보면은 워낙 우리가 취급하는 구성품들이 중량물이고 무겁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걸 놓치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체력을 좀 길러놔야지 우리가 정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업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성원섭 주무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체력 단련을 마치자마자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모습. 바로 그의 16년 정비 노하우가 담긴 정비 일지입니다. 일지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구비하기는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한 번씩 쓰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한 번씩 적어 보면은 나중에 더 기억하기 도 빠르고 좋더라고요. 오늘 자신이 했던 정비 과정이 교범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며 정비 일지를 작성합니다. 책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왜 앞에 교범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나가서 정비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공장에서 정비를 할 때 해왔던 그 관수물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뜨리는 게 가끔씩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실수한 것도 있구나. 아니면 또 요거는 다음에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런 점이 가끔씩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도움이 돼가지고 항상 교본 보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온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도 없는 문서들인데요. 그의 16년 군무원 생활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2008년도 8월 18일 날 11전차대에 대해서 했던 건데 교범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오려붙이고 실제 자신이 한 정비 과정과 비교합니다. 교범에 없는 내용은 직접 장비업체에 연락해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의 군무원 생활을 요약하자면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너무 잘 그리시네요. 아닙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붙여놔야지 좀 더 알기 쉽고 나중에 기획도 훨씬 잘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장비의 뭐 명칭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을 때 그때 이제 와가지고 사님들하고 작업하면서 그때는 막 따라서 보조해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저만의 이제 따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날 한 일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정리해오는 게 오늘 참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팀원들과 합이 잘 맞아 어쩌다 최정의 300전투원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황금 베레모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K1, A1 전차의 기술 검사가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 장비는 지금 기계교에서 기동간에 간헐적으로 엔진이 멈추는 그런 현상 때문에 왔잖아요. 냉각수 양을 체크를 했는데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냉각수 관련해서 이상이 없는 거네. 그러면은 엔진 오일 관련해가지고 오일량 체크하고 그다음에 오일 컨트롤하는 OC2 카드 그거 확인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기술 검사는 전차 엔진과 관련된 검사인데요. 엔진 모니터 시스템 EMS와 그 내부의 엔진 제어 시스템 ECU를 점검합니다. ECU에 포함된 OC2 카드는 엔진 속도에 비례해 오일 압력이 높으면 엔진을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인데요. 어때? 엔진 오일량 어떤가? 엔진 오일량은 좋습니다. 엔진 오일량 정상이네. 그럼 이제 오일 압력 감지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OC2 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가정하에 오일 압력 감지기를 확인해 보는데요. 전압 측정기로 감지기와 엔진 제어 시스템 간 신호 교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측정을 했는데 우선 12.75입니다. 그러면 오일 압력 감지기는 정상이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일 압력 신호를 주는 OC2 카드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OC2 카드 교환하는 걸로. 커다란 궤도 장비가 이 작은 장치의 이상으로도 작동을 멈추고 재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OC2 카드를 교체한 뒤 다시 주행상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수고했어. 그럼 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주행 검사 한번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결합 잘 돼 있고 컨넥터 결합 상태 이상무. 기술 검사의 마지막 단계로 멈춤 현상 없이 주행이 잘 되면 전차는 다시 임무 수행을 위해 바로 야전 부대로 보내집니다. 됐어? 오케이. 과연 OC2 카드 교체로 전차는 다시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달인 장갑차는 물론 전차 운전까지 수준급인데요. 하얗게 눈이 덮인 정비고압 시험장을 뱅글뱅글 돌며 엔진 제어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오일 압력 장치는 주정차 및 방향 전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기동만으로 충분히 상태 점검이 가능합니다. 전차의 상태는 괜찮아졌을까요? 실제로 기동 검사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상 전기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비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정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1 군인단 안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시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배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성원섭 주무관. 덕분에 우리 군의 전투력은 더욱 탄탄하게 유지될 겁니다. 제가 현역 생활 12년을 해왔고 또 군무원 생활 16년을 했는데 군대라는 것은 지금 제가 현재 위치하게 있는 그런 원동력 같습니다. 제가 정예산벽을 했지만 거기에 걸맞게 한 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잘해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